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저희 지금부터 저 신진학자 패널의 그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세 분 발표자분들께서 다 같이 함께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저는 이제 신진학자 패널의 사회를 맡은 이호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발표는 3개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충남대 박정호 박사님께서 초등학교에서의 학교 효과성의 영향 요인 탐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고요. 첫 번째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문지윤 박사님께서 중학교 수업에서의 교사 리더십 발휘에 대한 질적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조민지 박사님께서 교사 리더십 진단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션을 이렇게 한번 좀 운영을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 시간 정도의 지금 3개 발표를 진행을 해야 되는 인제 그 상황이라서 한 분당 15 분씩 정도를 이제 좀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15분 정도 이렇게 발표를 해 주시고 다 끝나시고 나시면 그때 인제 그 토론을 혹은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발표자 이외에 참석해 주신 인제 분들께서는 발표 내용을 잘 들으셨다가 나중에 45 분이 지난 이후에 한꺼번에 인제 궁금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거나 피드백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시면 지금부터 저희가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발표자로 이제 충남대학교의 박정호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충남대학교 박정호입니다. 어, 네, 저 이번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 주제는 초등학교에서 학교 효과성의 영향 요인 탐색입니다. 학교 자치 변인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박사학위 논문 중에서 일부 자료를 요약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순서는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결과, 결론 순입니다. 네, 먼저 서론입니다. 네, 학교 자치의 배경은 2010년 교육감 직선제 전면 실시를 계기로 지방 차원에서 학교 혁신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학교 자치 담론이 본격적으로 부상을 하였고,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6개 교육청에서 학교 자치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정책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자치라는 정의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자치라고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단위 학교가 지향하거나 목표로 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자치에 대한 높은 관심과 달리 학교 자치의 강화가 학교 개선이나 학교 변화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국내외적으로는 부족한 현실이었습니다. 학생들의 학교 참여 그리고 자치가 학생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해서 학교 자치는 학생과 교사의 인지적 또는 정서적 영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 자치 구성 요인별로 학교 효과성과 관계에 대해서 탐색을 함으로써 영향을 주는 주요 변화는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추가로 학교 자치 변이뿐만 아니라 학생의 인과 통계학적 변인이나 아니면 학교 배경 변인 또한 학교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해서 총체적 종합적으로 규명을 하고자 합니다. 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 효과성의 학교 간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학생의 개인 특성, 학교의 배경 변인, 학교 자치 구성 요인의 특성에 따라 학교 효과성은 과연 차이가 있는가입니다. 다음은 이론적 배경입니다. 학교 효과성은 그 개념이 등장한 이후부터 학교 효율성과 같은 용어와 혼재되어 사용되어 왔습니다. 학교 효과성은 effectiveness, 학교 효과는 effect로 번역을 하면서 두 용어를 분명하게 구분하기도 하였는데, 이 전자의 effectiveness는 인과관계에 초점을 두었고 후자는 학교 교육의 결과에 초점을 둔 연구로 설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학교 효과는 학교라는 조직 단위의 성과에 초점을 둔 것으로 학교급의 특정 교육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학생의 평균 성취 결과를 측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을 정의하기도 하고요. 이것은 곧 학교 교육의 결과라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 학교 효과성은 단위 학교가 학교 자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것으로 정의를 하였고 학교 자치의 성과나 결과물로 해석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학교 효과성의 구성 요인으로는 교육적 성취도를 지칭하는 학생의 핵심 역량, 심리적 만족도를 불리는 학생의 학교 만족도가 있습니다. 최근 OECD 국제학생 역량평가 피사나 국제성의 능력 측정 조사, 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언어 능력, 수리력, 테크놀로지 기반의 환경에서의 문제 해결력, 기초 읽기 능력 등 학생 역량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회 정서적 역량까지 두루 갖춘 전인적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만족도는 학교 효과성의 주요 지표로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학교의 민주적 의사 결정 풍토 등 자율적인 학교 운영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 학교 자치입니다. 학교 자치는 우리나라의 권위주의적 그리고 관료적인 학교 교육 체제 아래에서 억압되어 있던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에 대한 욕구와 필요가 교육을 포함한 사회 제반 영역에서 강력하게 추구된 이 신자유주의적 재구조화 논리와 결합되며 본격적으로 학교로 파급되게 되었습니다. 학교 자치의 주요 개념으로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 학교 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상부로부터의 권한의 위임, 그리고 책임의 확대 등이 학교 자치를 정의하는 주요 키워드로 등장을 하였습니다. 학교 자치의 영역, 즉 기능적 자치와 주체, 구조적 자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학교 자치를 측정하고 있는 국제 자료로는 OECD의 교육 지표, 그리고 교수학습 국제조사, 탈리스 조사,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피사가 대표적이었는데요. 학교 자치는 스쿨 어토노미로 측정을 하면서 영역을 인사, 예산, 학생 정책, 교육과정과 수업 등으로 구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의사결정의 주체로는 학교장이나 학교 경영진의 다른 구성원, 교사, 학교 운영위원회, 시도 또는 지역교육청, 정부 당국 중 누가 학교에 더 책임을 지는지 정도로 측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학교가 추구해야 할 가치, 이 문화적 자치는 시도교육청의 학교자치 계획 문건에서 자치공동체 구축, 소통하는 학교 문화 조성, 학교 자율성과 전문성 존중,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행정 운영, 민주적인 학교 운영 체제 구축 등이 학교자치의 추진 과제로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효과성에 설정한 학생 핵심 역량과 학생 학교 만족도에 학교자치 변이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교 수준 변이 또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 핵심 역량과 학생 학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수준 변이는 성별, 학년, 기초학력 도달 여부, 부모 맞벌이 여부 등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 수준 변인으로는 소속 지역, 학교 규모, 혁신 또는 혁신 자치학교 여부 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학교 자치와 학생의 핵심 역량을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적었지만 학교 자치 하위 요인에 해당하는 기능 구조 문화적 자치와 학생 핵심 역량이나 아니면 학교 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를 통해서 이론적 토대의 기틀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 효과성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데 있습니다. 그중 학교 자치의 구성 요인이 학교 효과성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라는 가정하에 선행 연구를 토대로 그림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본조사의 표집 방법은 유층 군집 무선 표집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교육청 60개, 세종시 교육청 20개, 총 80개의 초등학교를 표집을 하였고요. 학교 규모에 따라서 5학년, 6학년 1개 또는 2개 학급을 무선으로 표집한 후 학급의 담임교사와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2021년 12월 14일부터 22년 1월 4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본조사에 응답한 학생은 총 2,501명이고요. 세종시 교육청 학생 743명, 대전광역시 교육청 소속 학생 1,758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교사의 경우에는 총 190명이 응답을 해주었고 세종시 교육청 58명, 대전시 교육청 소속 교사 132명이 설문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먼저 학교 자치와 학생 핵심 역량, 학교 만족도의 관련 개념과 구성 요소, 그리고 관련 요인 및 국내외 선행 연구 및 정책 동향을 분석을 하였고 1차 측정 도구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를 하였고 수집된 자료로 탐색적 요인 분석 그리고 신뢰도 분석을 거쳐서 2차 측정 도구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종속 변인에 해당하는 학생 핵심 역량은 김미영외가 개발한 측정 도구를 차용하였으며 초등학생에게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6대 핵심 역량의 측정이 적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의 학교 만족도의 하위 문항은 남궁지영외가
개발한 중학교 교육 실태 분석의 하해 영역과 지표 중 교육 성과에 해당하는 변인을 차용하였고 학생생활, 인간관계, 학업 등을 포괄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므로 이를 선정하였습니다. 예비조사 결과 학생 핵심 역량과 학생 학교 만족도의 모형 적절성 K-모 개수값이 0.893, 0.865로 요인 분석을 위한 세부 지표들이 적절하게 선정되었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배틀넷의 구형성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에서 독립변인으로 선정하고 있는 이 학교 자치 진단 도구는 박수정회가 개발한 것을 활용하였고 이것은 기능적, 구조적, 문화적 자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능적 자치는 교육과정, 학생생활, 인사예산, 구조적 자치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문화적 자치는 비전공유, 자율과 책임, 소통과 협력입니다. 모형의 적절성 K-모 개수값이 0.880, 0.910, 0.933으로 노출되었고 배틀넷의 구형성 검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인구 통계학적 변인과 학교 수준 변인으로 성별, 학년, 기초학력 도달 여부, 부모 맞벌이 여부, 소속 지역, 학교 규모, 그리고 학교 유형입니다. 소속 지역과 학교 유형까지는 더미 변인으로 설정해서 코딩을 하였고요. 학교 규모는 12학급부터 기준으로 점차 증가하는 연속 변수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네, 이 연구에 설정한 그 분석 도구는 HLM 8.0입니다. 학교 수준의 학교자치 변인값은 단위 학교별로 교사들이 응답한 학교자치 인식 수준에 대해서 평균값을 산출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 기초 모형은 학생 수준 방정식과 학교 수준 방정식에 대한 어떠한 독립 변인도 포함하지 않은 기본적인 모형이며 기초 모형은 학생 핵심 역량과 학생 학교 만족도의 학교 간 차이는 학교 간 별량을 총별량으로 나눈 값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수준 독립 변인, 즉 학교 자치 요인 11개 요인, 그리고 소속 지역, 학교 규모, 혁신 학교 여부로 총 14개의 변인을 설정하였고 이를 통해서 학생 핵심 역량과 학생들의 학교 만족도에 대한 학생과 학교 수준 변인들의 설명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었으며 학생 수준 변인을 통제한 이후 학생 핵심 역량과 학교 만족도에 미치는 학교 특성 변인들의 가산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연구 결과입니다. 학교 자치 변인의 기술 통계를 살펴보면 기능적 자치의 경우 3.88에서 4.40 수준이었으며 구조적 자치는 3.85에서 4.21, 문화적 자치는 4.29에서 4.41 수준이었습니다. 학생 핵심 역량의 변인은 3.37에서 4.14로 나타났으며 공동체 역량을 제외한 모든 영역이 평균 3.50 내외의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학생 학교 만족도는 친구 만족은 3.83, 수업 만족은 3.93, 그리고 교사 만족은 4.07 정도의 수준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 핵심 역량과 학생 학교 만족도의 학교 간 차이입니다. 학생 핵심 역량과 학생 학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수준 변인의 별량 비중을 살펴보면 대체로 학생 핵심 역량은 1.51%에서 4.58%, 그리고 학생 학교 만족도에는 2.30%에서 8.36%로 나타났습니다. 학교보다는 개인적인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학교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효과입니다. 학생 핵심 역량 그리고 학생 학교 만족도의 학교 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학생 인구 통계학적 변인과 학교 배경 변인을 통제한 후에 학교 자치 변인을 투입을 하였습니다. 네, 학생 핵심 역량에 해당하는 6가지 역량과 학생 학교 만족도에 해당하는 3가지 만족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성별은 자기관리 역량과 수업 만족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창의적 사고 역량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습니다. 소속 지역에 따라서는 창의적 사고 역량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세종 지역의 초등학생들이 대전 지역의 학생보다 창의적 사고 역량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능적 자치는 학생의 핵심 역량과 학생 학교 만족도에 교육과정, 학생생활, 예산 순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조적 자치의 교직원은 학생의 핵심 역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학부모는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적 자치는 소통과 협력이 심미적 감성 역량과 학생 학교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고 자유와 책임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도출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결론입니다.
첫째, 학생의 핵심 역량과 학생 학교 만족도는 학생의 인구 학적 변인 중 성별과 기초학력 도달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습니다. 즉 학생들의 성별의 차이를 고려한 개별화 맞춤형 교육이 진행되어야 함을 반증해 주었고 기초학력이 키치는 악영향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해 주고 있었습니다. 둘째, 학교 자치의 하위 요인 중 기능적 자치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학생생활, 예산, 구조적 자치의 교직원은 학생 핵심 역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학생 핵심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성, 그리고 구성원의 학교 교육 활동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기능적 자치의 교육과정, 문화적 자치의 비정공유는 학생 학교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문화적 자치의 소통과 협력은 학생 학교 만족도에 오히려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는 교육과정 자율성의 중요성과 더불어 학교의 비전을 포함한 교육활동의 중요함을 상기시켜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의 학교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학교는 교사들이 소속 학급 학생들에게 몰입할 수 있는 여건과 풍토를 마련해주고 교사는 학생들과 라포 형성 및 소통하는 교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학교자치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에서 학교자치의 효과성과 관련 요인 등을 파악하고 한국에서도 학교자치에 대한 학술적 검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해주신 박정호 박사님께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간을 딱 맞춰주셔서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경희대학교의 문지은 박사님께서 중학교 수업에서의 교사 리더십 발휘에 대한 질적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잠시만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다 보이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화면에 보이지가 않는데 혹시 다른 분들은 잘 보이실까요? 아니요, 저도 안 보이시나요? 이제 보입니다. 이제 보입니다. 예.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지윤이고요. 중학교 수업에서의 교사 리더십 발휘에 대한 질적 연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먼저 서론인데요. 교사는 매일 교실에서 학생을 만나고 수업을 합니다. 학생 역시 매일 교사의 가르침과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본 연구는 교사의 수업에서의 영향력에 주목하였습니다. 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교사의 직무 중에 수업 지도는 가장 핵심적인 직무인데요. 이에 대해서 지식 그 자체만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교수법으로 전달해도 학생이 따라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잘 이끌어가는 교사는 어떤 점이 다를지, 이러한 교사는 수업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미쳐서 학생들을 따르게 하는 것일까, 연구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실 학생을 따르게 하는 것은 교사의 권위였으나 오늘날은 리더십이 필요한데요. 네, 여기서 교사의 리더십이란 일방적인 가르침보다는 영향력에 의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사 리더십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교사의 영향력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수업 지도 시에 교사가 발휘하는 리더십은 수업에서의 교사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업에서의 교사 리더십은 이제 교사가 수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작용하는 통합적인 영향력을 뜻하는데요. 다음 그림은 보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 교사 리더십 개념 모형에 대한 그림입니다. 교사가 굉장히 하는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만 수업 지도 영역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휘하는 리더십을 수업에서의 교사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사는 교사 전문성이나 단순한 수업 기술을 넘어서 교사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교사에게 수업에서의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을 잘 이끌어가는 교사에 대한 해답은 수업에서의 교사 리더십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본 연구는 수업에서 교사가 어떻게 교사 리더십을 발휘하는지에 대해 주목을 해보았고, 특히 중학교 수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중학교는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
학년제로 인해서 교사의 재량권과 자율성이 높고요. 중1의 경우 집필평가가 없고 중2나 중3은 절대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또 중학생의 특징이 있는데 중2병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춘기로 정서적 혼란을 겪고 급격한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발달을 경험하기 때문에 다른 급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본 연구는 수업 지도 시에 교사의 교사 리더십 발휘 모습과 학생의 반응을 탐색하고 교사 리더십 발휘의 특징 및 의미에 대해 살펴보는 연구로 질적 연구 방법으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는요, 첫 번째 수업에서 교사의 교사 리더십 발휘 모습 및 학생의 반응은 어떠한지, 그리고 두 번째 수업에서의 교사 리더십 발휘의 특징 및 의미는 무엇인지입니다. 네, 이론적 배경이고요. 교사 리더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사의 영향력 행사가 주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에서의 교사 리더십은 리더십 for teaching이라는 영어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는 교장의 리더십인 교수 리더십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교육 및 학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동 또는 학생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리더십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수업 시 학생의 성공적인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교사가 학생을 능동적으로 움직이게끔 유도하는 영향력으로 구체적으로는 학생과 상호작용하면서 촉진, 격려, 자극, 정서적 지지, 설득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사의 모든 행위라고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네, 연구 방법입니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 중에서 이제 질적 내용 분석 방법이라는 연구 방법을 활용했고요. 이 질적 내용 분석은 데이터들로부터 의미를 도출해서 해석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연구 참여자 선정인데요.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이제 수업에서의 교사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사여야 하기 때문에 의도적 목적 표직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먼저 교사 리더십의 경우 다른 교사로부터 인정받는 것이고 교사의 정당성은 직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사에 의해 부여받는 것이기 때문에 동료 교사들이 추천하는 교사로 선정을 했고 추천받을 시에 성별, 과목, 교직 경력에 제한을 두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수업에 중점을 주기 때문에 중학교 교사 또는 고등학교에 있더라도 중학교 경험이 많은 교사로 선정을 했고 수업 관련 연수에서 강의하는 교사의 경우 대내적으로 입증된 교사이기 때문에 연수원 사이트에서 이제 우수 강사 리스트를 좀 추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참여한 연구 참여자에게 또 추천을 받아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종 8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연구 참여자의 수업을 들은 학생의 반응을 살펴보고 싶어서 이제 보조 제보자로 학생들을 선정을 했는데 교사에게 면담 가능한 학생을 좀 연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B교사나 F교사의 학생 그리고 이외의 다른 교사의 학생들은 교원 평가 결과지를 받아서 학생의 의견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료 수집은 1년 6개월 걸렸고 심층 면담을 기본으로 하고 참여 관찰과 문서 자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네, 연구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수업에서의 교사 리더십 발휘 모습인데요. 수업 도입 과정, 전개 과정, 마무리 과정으로 나눠볼 수 있었고요. 먼저 도입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또 학생과 관계를 만들면서 씨 뿌리기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고요. 이에 대한 학생들은 이제 나도 모르게 수업에 빠져들면서 수업에 발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전개 과정에서는 학생들에게 수업에서의 좀 숨쉴 공간을 만들어주고 말하고 듣고 쓰게 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수업의 주인이 되게 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학생의 반응으로는 내가 정말 참여하고 편안한 수업으로 느끼면서 수업에 마음껏 탐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마무리 과정에서는 교사가 계속 학생에게 물어가며 점검을 하면서 반복해서 채워주기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고요. 이에 대해 학생들은 배움을 되돌아보면서 진정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제시가 되어 있고요. 네, 시간 관계상 사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수업에서의 교사 리더십 발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도입 과정에서의 교사 리더십 특징은 친밀한 관계 형성과 고정관념 극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 학생이 이제 학습 내용만 가르치는 그런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아니라 좀 더 인간적인 친밀감을 쌓고 있었고
수업할 때 학생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렇게 화를 내기보다는 아직 아이니까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다 인정하고 좀 품어주는 모습 등을 보였습니다. 그 전개 과정에서는 적극적인 학생 참여를 유도했는데요. 수업을 단순히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해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해보는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마무리 과정에서는 투철한 책임의식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나는 가르쳤으니까 내 할 일은 끝이다가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보완시켜주고 있었습니다. 네, 논의 및 결론입니다. 먼저 논의인데요. 수업에서의 교사 리더십 발휘의 의미는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수업 전문성 개념의 확대입니다. 기존 수업 전문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물론 다양한 정의가 있겠지만 교사가 수업 시 갖춰야 하는 지식, 기술, 태도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기존의 수업 전문성 개념이 교사의 지식, 기술, 태도 이외에 교사 리더십 영역까지 확대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본 연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네, 본 연구에서는 지식, 기술, 태도 이외에도 이제 교사들이 학생을 어떻게 설득하고 협력하고 동기부여하고 도와주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었고요. 또한 교사가 학생과 어떤 관계를 맺고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즉 리더십은 영향력의 행사이며 설득의 한 형태이고 교사 학생 간의 상호작용은 교사 리더십의 필수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교사가 아무리 알려주려고 해도 사실 학생이 듣지 않으면 교사 혼자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교사 리더십을 발휘해서 학생과 함께하는 수업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수업 전문성의 영역을 확대해서 또 교사 리더십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하는데요. 즉 수업 전문성에 학생을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교사 리더십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네, 두 번째는 교사와 학생 관계에서의 교사 역할 인식입니다. 본 연구에서 교사들은 자신을 단순히 뭐 관리자나 전문가 이 정도가 아니라 조력자, 정서적 지원자, 촉진자, 멘토, 설계자 등으로 인식을 하고 교사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수업에서 자신의 역할을 어떤 것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데요. 수업은 교사와 학생의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수업에서의 교사 리더십은 교사와 학생이 주고받으면서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각 시기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발휘해서 학생이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수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두 번째로 교사 리더십 발휘의 의미는 방금 살펴본 것 같이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었고, 또한 교사 리더십 발휘의 주체는 이제 교사가 학생에게 발휘하는 리더십이지만 또 학생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교사들의 리더십 발휘 모습에서 두드러진 점이 있었는데요. 중학교의 경우는 초등학교와 다르게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시기이므로 본 연구에서 교사들은 이제 학생이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재미와 의미가 담긴 다양한 활동으로 배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의 경우 중학교 1학년은 지필고사가 없이 과정 중심 평가로 이루어지고 중2나 중3은 지필고사가 있지만 절대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가에 있어서 이제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유연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교사들은 수행평가 시에 여러 번의 기회를 주어서 좀 더 나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학생의 경우 신체적, 심리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시기로 교사가 학생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교사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서 학생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조력자라는 인식을 갖도록 이끌고 있었습니다. 네, 제언인데요. 교사 리더십을 좀 더 많은 교사들이 교사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기대의 확대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 학습에 좀 교사가 중점을 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에서 교사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도록 교단 교사나 이들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구축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 양성 기관에서부터 교사 리더십 개발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연구 결과는 수업에서 교사 리더십 발휘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해 주고요. 이런 교사 리더십 발휘 모습을 구체적으로 탐색해서 후속 연구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해주신 문지윤 선생님, 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계속 이어서 세 번째 발표 듣고 그리고 나서 저희 전체적으로 같이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 발표이신 그 조민지 박사님께 교사 리더십 진단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에 대한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조민지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교사 리더십 진단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입니다. 본 논문은 저희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거라 학위 논문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전부 다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술 논문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존의 리더십 관점에서는 학교에서의 리더십이라고 하면 교장 등 관리자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학교 조직의 구성원으로서의 교사는 리더십 발휘를 주저하고 그저 팔로워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교장 리더십 못지않게 교사 주체로서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학교 현장을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교사 리더십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사 리더십은 아직까지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는데 여러 학자들은 교사 리더십을 영향력의 관점으로 보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넘어 학교나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고 학교 교육을 교실에서 실천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촉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교사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는 않고 최근 들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국내의 경우 방금 문지연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것처럼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 교사 리더십 발휘 모습을 밝히는 과정에서 교사 리더십의 의미를 탐구하고 탐구한 질적 연구 방법들이 그 방법 논문들이 있고 또 교사 리더십 관련 양적 연구들은 우리나라의 학교 현장 및 교사와 관련된 현상을 거시적으로 진단하고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아직까지는 교사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교사 리더십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그 진단도구 개발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 연구는 교사 리더십을 진단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이론적 고찰을 통해 교사 리더십 진단도구 구성을 위한 요인들을 탐색하고 문항을 개발한 후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진단도구는 최근 교사 리더십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현재의 교사 리더십 수준을 진단하는 것은 교사 리더십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첫 단계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본 연구의 연구 절차는 그 촉도 개발의 일반적인 절차를 고려하여 다음 그림과 같은 절차로 수행하였습니다. 즉, 문헌 고찰을 통해 도구의 하위 요인과 문항을 구안하고 예비조사 문조사를 통해 구인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후 최종 문항을 선정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교장 및 교감 등의 관리자 직급을 제외한 초중고에서 재직 중인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들은 SPSS와 에이모스를 통해 분석하였습니다. 자료 분석 방법은 먼저 문항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평균, 표준 편차, 외도, 첨도, 신뢰도, 문항 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적절한 범위 내에 있는지 살펴보았고 구인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탐색적 요인 분석은 주성분 분석과 직교 회전 방법인 베리맥스 회전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고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는 설정한 모형들의 적합도를 평가하고 요인 개수가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단계로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료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크롬바크 알파 개수를 산출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교사 리더십 진단도구의 요인을 구성하기 위해 교사 리더십의 특징 또는 특성, 또 속성들을 도출한 연구들을 광범위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학자마다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 교사 리더십에 대한 요인들을 김병찬 교수님의 논의를 참고하여 유사한 속성끼리 범주화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교사 리더십 의식, 교사 리더십 역량, 교사 리더십 발휘 속성으로 구성하였고 각각의 하위 요인으로 주체의식, 책임의식, 자율의식, 교사 리더십 역량의 하위 요소로는 이해 역량, 소통 역량, 촉진 역량, 성찰 역량, 철학 역량, 마지막으로 교사 리더십 발휘 속성의 하위 요소로는 목표 지향성, 과업 주도성, 공동체성, 전문성으로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틀을 토대로 다음 표와 같이 진단하고자 하는 세부 내용과 문항을 설정하였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로 개발한 진단도구가 타당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요인 분석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KMO 값과 바틀렛 교형성 검정치를 살펴보았는데 다음 표와 같이 1에 가깝고 꽤 좋은 수준으로 판단되어 요인 분석을 실시해도 무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는데요. 저 분량상 여기 발표 자료에는 넣지 못했고 그 본문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유효한 문항 결정을 위해 공통성과 요인 개수를 살펴보고 요인 개수가 0.40 미만으로 나타난 문항은 해당 요인을 설명하기에 의미가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지므로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0.40 이상으로 나타났더라도 2개 이상의 요인이 교차 적재된 문항이나 관련이 없는 요인에 묶여 나타난 문항도 제거하였습니다.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는 본문에 제시한 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이론 모형과 각 하위 요소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는데요. 앞서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를 통해 밝혀진 교사 리더십 진단도구의 다차원적 위계적 요인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4가지 모형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분량상 그림을 다 넣지는 못했는데요. 모형 1은 1요인 1차 모형, 모형 2는 12요인 1차 모형, 모형 3은 1요인 위계적 2차 모형, 모형 4는 다음 그림과 같이 12개의 1차 요인들이 3개의 2차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구조로 설정하여 각각에 대한 적합도를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든 적합도 지수가 권장 수용 기준 이상의 값을 나타낸 모형 4를 택하였고 그 본문의 표 8과 같이 각 하위 요인별 비표준화 요인 개수, 표준화 요인 개수, 표준 오차 CR 값을 산출한 결과 모든 측정 문항이 요인의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단도구의 신뢰도 평가를 실시하는데요. 크롬바크 알파 값은 0.970으로 높게 나타나서 내적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의 및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증적인 검토 과정을 거쳤다는 것과 이를 근거로 진단도구를 개발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비록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진단도구가 완결성을 갖췄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교사 리더십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까지 완성된 개념은 아니라고 보고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개념이고요. 이러한 양적 분석을 통한 접근은 앞으로의 교사 리더십의 완성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가 수행한 일련의 연구 방법이 앞으로의 국내 교사 리더십 정량적 기반을 더 강화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분께서 모두 이렇게 발표를 다 해주셨는데요. 네, 마지막 발표해주신 조민 선생님께 박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이제 그 분들 보니까 2분께서 지금 같이 들어와 계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박세준 네, 박사님께서 지금 화면을 켜주셨는데 혹시 질의하실 네네. 부분 있으실까요? 들리시나요? 예, 잘 아, 들립니다. 네네네. 네. 발표 잘 들었으면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이제 첫 번째 발표하셨던 그 박정호 박사님 발표를 못 듣고 두 번째 문지윤 박사님부터 발표를 들었는데, 네, 이제 두 분 다 이제 교사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셔서 저도 이제 관심 있는 분야여서 참 뜻깊게 재미있게 들었던 연구 같습니다. 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제 문지윤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 카메라를 켜고 이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그 앞부분에 이제 이론적 배경의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지 못해서 아마 이 질문을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질적 연구로 교사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이제 뒤에 발표 세 번째 할 때 조민지 박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거가 좀 약간 중첩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교사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경영이나 학교 행정에 있어서의 교사의 영향력이나 아니면 권한의 그 정도에 대해서를 교사 리더십이라고 보통 많이들 선행 연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읽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지윤 박사님께서 하신 부분은 조금 교사 리더십이지만 교사 리더십 중에서도 오히려 수업 지도성, 이제 인스트럭셔널 리더십이라고 해서 이제 수업 지도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혹시 이런 부분을 이제 염두해 두시고 아예 교사의 수업 지도성이나 이런 쪽으로 초점을 두셨던 건지, 아니면 교사 지도성이나 교사 리더십이라는 큰 영역에서의 그 부분을 이제 다루려고 하셨던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이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답변하면 될까요? 네. 네, 질문 주셨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학교 경영이나 행정에서의 교사 리더십, 그리고 특히 요즘에 또 뭐 교장의 리더십 뭐 이런 부분이 주로 많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살펴본 것은 교사 개인이 발휘하는 리더십의 측면이었거든요. 그래서 교사 리더십이 되게 영역이 다양한데 사실은 뭐 부장교사나 아니면 수석교사와 같이 특정 지위에 있는 교사나 교장의 리더십뿐만이 아니라 교사 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의 측면도 사실 있기 때문에 저는 교사 개인의 발휘 주체로 보았고, 아까 이제 개념 모형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사가 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한데 수업 지도나 아니면 생활 지도 영역도 있었고요. 학부모 영역, 그리고 아니면 동료 교사에게 발휘하는 리더십 등 다양한 영역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중에서도 수업 영역, 수업에서 발휘하는 리더십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수업 지도성, 인스트럭셔널 리더십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것과는 좀 별개되는 개념이라고 제가 이론적 배경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에서의 교사 리더십이라는 게 선행 연구에서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본문에 이제 제시를 하기는 했는데, 영어 개념으로는 그래서 리더십 for teaching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제 인스트럭션 리더십하고는 다른 개념이다. 근데 이제 뭐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좀 선행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수업 지도 시에 교사 개인이 학생을 대상으로 발휘하는 그런 리더십으로 이제 보고 수업에서의 교사 리더십의 측면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박세준 박사님 혹시 다른 분들께는 질문이 혹시 없으실까요? 잘 이렇게 경청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제가 괜히 부담을 드리는 거면 네. 아니, 네네. 네, 화면을 네. 켜주셔서 혹시 네. 더 하실 질문이 있으신가 싶어서 질문 드렸는데요. 혹시 다른 분들 지금 또 들어와 계시는데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발표해 주신 내용들을 잘 이렇게 청해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잘 이렇게 모르는 부분들이라서 그래서 이제 공부도 하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몇 가지 좀 궁금증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제가 박정호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좀 들었던 이제 생각이 첫 번째가 그 학교 자치라는 것과 학교 자율성이라는 거 아까 이제 OECD나 이런 쪽에서는 학교 자율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제 논의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궁금증은 뭐냐면 이 두 가지 개념 사이의 차이가 뭘까? 물론 공통적인 부분도 물론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분명히 인제 이것을 용어로 이제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른 용어를 썼다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논문을 준비하시면서 고 개념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좀 같이 좀 의견을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이 스쿨 어토노미라는 학교 자율성이라는 영역이 일단은 국외에서는 학교 자치라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학교 자율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OECD 자료나 뭐 피사 자료 이런 것도 다 스쿨 어토노미 학교 자율성으로 지금 번역이 다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 학교 자치에 대한 개념 간의 좀 설정이 좀 난해하긴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학교 자치라는 게 물론 저희 뭐 1991년부터 해가지고 그 쭉 도입이 된 개념이긴 하지만 지금 그때 당시에 썼던 그 초창기의 개념과 지금에서 학교 자치의 개념은 상당히 상이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 2011년 이후 교육감 직선제 이후에 지금 2017년에 또 학교 자치에 대한 그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또 내용을 정의하기도 하였고 이런 내용들에서는 학교 자치를 정의할 때 이런 단어가 꼭 들어가는 게 민주적이라는 표현이 꼭 들어가거든요. 민주적인 학교 문화, 민주성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학교 자율성과는 이 학교 자치는 그런 쪽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약간 추구하는 가치에 있어서 학교 자치는 좀 더 뭔가 그 개념적으로 있어서 소통이나 뭐 이런 그 협력하는 문화 약간 그런 문화적인 좀 측면에서의 좀 차별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제 연구에서는 이 학교 자치라는 개념 자체를 학교 자율성이라는 개념과 너무 이렇게 동떨어져서 보진 않았고 오히려 이 학교 자율성이라는 것이 학교 자치에 좀 포함되는 어떤 한 그 학교 자율성에서의 아까 얘기했던 영역이나 뭐 학교 그 의사결정하는 참여 주체나 이런 것들이 뭐 학교 자치의 하나의 구성 요인으로 좀 포함돼서 좀 그렇게 설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외국과 우리나라에서의 학교 자치와 자율성에 대한 좀 개념은 좀 상이할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의 이제 연구자에서의 해석으로서는 그걸 좀 포괄하는 상위의 개념으로서 해석을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좀 더 고민을 좀 하면서 네 한번 좀 생각을 좀 더 이렇게 더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그 문지윤 박사님께서 이제 발표해 주신 그 내용을 들으면서 들었던 이제 궁금증이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제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되게 인상 깊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리더십이라고 하면 과연 인제 어떤 리더십일까? 제가 인제 아는 리더십 이제 수업을 들었었을 때 이해했던 바는 이제 교장의 리더십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많이 논의를 해 왔는데 교장의 리더십도 뭐 뭐라 하죠? 교육 지도성이냐 뭐 민주적 지도성이냐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그 개념들로 이렇게 유형화해서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은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교사의 수업 지도성과 관련된 그 수업 리더십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궁금한 것은 수업에서 교사가 그런 인제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환경적이고 상황적이고 이런 맥락적인 특성은 과연 뭘까라는 게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야 인제 논의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 결론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제 어떻게 하면 이런 이제 교사의 지도성을 인제 발휘할 수 있게끔 여건을 우리가 정책화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관련된 거는 핵심적인 부분을 제가 인제 생각을 했던 거는 결국에는 교사와 학생의 어떤 관계적인 부분, 그다음에 학생의 어떤 주도성을 선생님이 신장시켜 줄 수 있게끔 하는 교사의 어떤 코어 에이전시, OECD에서 얘기하는 코어 에이전시와 관련된 개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코어 에이전시와 관련해서도 이제 그 교사의 티처 에이전시와 관련된 논의들도 계속 같이 요즘에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봤었을 때 좀 어떤 식으로 요 두 가지 요소들을 좀 이렇게 잘 결합을 시켜서 수업에서 이런 요소들을 잘 살아나게끔 만들려면 이제 그 어떤 부분에 좀 더 지도성과 교사 지도성과 관련된 연구들이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할지 요 부분이 또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건에 대해서 편안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질문이 수업에서의 교사 리더십 이제 환경적 맥락적 특성이 어떻게 돼야 좀 더 발휘가 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제 박사 논문에서 교사 리더십 발휘 모습뿐만 아니라 발휘 배경을 살펴보는 그런 연구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본 발표에서는 시간 제한상 그 부분은 제외를 했었는데 교사 리더십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해서 교사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지? 이런 발휘 배경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살펴보면은 뭐 연수도 듣는 것도 있었지만 본인이 또 수업 연구를 한다던가 뭐 이런 사실 다양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고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재연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수업을 잘하고 또 수업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우수 교사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대우를 많이 하지 않고 있고 거의 승진을 중점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좀 교단 교사 그런 사람들에 대한 좀 우대나 그런 동료 교사나 후배 교사로부터 약간 존경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마련이 일단 돼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교사가 굉장히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좀 교수 학습에만 좀 중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되겠고, 그리고 또 교사들 간에 이제 학교에서의 요즘에 이제 교사 공동체, 배움의 공동체 뭐 이런 게 많기는 한데요. 좀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시간이나 이제 뭐 교장의 또 배려가 있어야겠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단순한 연수도 그냥 한 번 듣고 일회성으로 그치는 그런 연수가 아니라 좀 지속적인 연수가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다양한 네. 그러니까 한 사람 뭐 두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많은 교사들이 좀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질문 주신 게 이제 교사 학생 관계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말씀을 주셨고 말씀하신다시피 학생의 주도성을 교사가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중점을 뒀던 게 단순히 이제 교사가 어떻게 가르치냐 이런 수업 전문성 부분이 아니라 교사가 어떻게 좀 학생을 설득하고 좀 격려하고 촉진하고 뭐 감화시키고 이런 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주셨던 부분이 후속 연구를 여쭤보신 건가요? 제가 질문 드렸던 것은 그렇게 네. 이제 교사의 주도성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교사가 어떤 그 협력적인 어떤 그 부분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저희가 중점을 두고 좀 보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사례가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이었는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좀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이런 부분을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교사가 자신이 이제 능력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좀 자신의 능력을 학생한테 어떻게 미칠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연구에서도 그게 이제 중요하게 이제 드러났었고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갖춰야 될지 이런 것을 좀 살피기보다는 학생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그리고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할지 약간 이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었고 사실 지금까지 진행된 선행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잘 드러나지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좀 제 연구가 좀 거의 초기 단계의 수업에서의 교사 리더십을 보는 연구가 아니었을까 싶고 앞으로 이제 후속 연구 같은 경우도 좀 교사가 수업 영역뿐만 아니라 뭐 다른 영역에서도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는지 이런 부분이 많이 네, 살펴졌으면 하는 사실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제가 조민지 선생님께 여쭤볼 내용이 있어서 네, 그 뭐, 부분도 여쭤보고 네,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박 선생님 화면을 네, 켜주셨는데 예, 네, 질문하신 그 내용이 질문 있으실까요? 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 네, 좌장님께서 감사합니다. 뭐 말씀하셔서 억지로 한 질문은 아니고요. 네, 그 궁금해서
이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 조민지 그 박사님 제가 발표도 들었기 때문에 그 제가 지금 좀 원고를 좀 보느라고 지금 다시 한번 지금 이게 카메라 껐다 다시 킨 건데 이제 진단 도구 관련해서 이제 개발을 하시고 관련해서 이제 타당도까지 이제 점검을 하신 걸로 이제 제가 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박사 학위 논문을 이제 요약하고 이제 하신 논문이다 보니까 주요 내용이 이제 빠진 걸로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런 진단 도구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교사의 리더십에 관련된 진단 도구를 하신 거기 때문에 이 교사의 특성이라든지 학교 특성에 확실히 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혁신학교라든지 아니면 자율형 학교라든지 아니면 뭐 그 학교의 특성에 맞춰서 그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진단 도구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염두를 하셨는지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진단도구 개발 연구에 이어서 이제 비슷한 질문인데 사실 이 진단도구가 이제 실제로 학교 현장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는 또 이제 뒤에 있는 후속 연구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후속 연구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또 만약에 후속 연구는 또 어떤 식으로 또 적용을 하는 뭐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 두 가지가 그 질문입니다. 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교사의 교사 리더십 발휘나 뭐 특성이 학교의 그런 이제 풍토나 문화에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인 진단 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두어서 학교급을 나누거나 학교 특성을 따로 고려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편적인 진단 도구로 사용을 해서 나중에는 학교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발휘의 그 양상이나 뭐 정도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보편적인 진단 도구 개발을 위해서 그 도구를 개발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도구가 잘 활용돼야 되는데 이 후속 제안해 주신 것처럼 후속 연구를 계속 그렇게 어떻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를 후속 연구로 진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교사 스스로도 진단하고 어느 영역이 부족하고 뭐 그 정도에 도달했는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도구로도 활용을 하고 뭐 또 연수나 프로그램 개발 연수나 개발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사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 도구로 좀 그렇게 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저도 후속 연구를 생각하고 있는. 그거 지금 꺼지셨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아직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도 그 관련해서 드리려고 했던 질문이 되게 지금 박세준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되게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에는 이제 그 진단 지금 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문항들을 지금 선별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개발했던 문항들 중에서 이제 그 분석들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문항들이 이제 그 요인별로 정리가 되더라라는 그 작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진단 도구로화 한다라고 했었을 때, 요 진단 도구를 썼었을 때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그런 것들이 양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이제 좀 정책적인 그런 이제 그 논의를 끌어나가는 데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따로 데이터를 수집하시기보다는 현재 지금 분석해서 이제 조사 수집해 놓으신 데이터를 활용해서 탐색적으로라도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도 바로 이어서 그 내용을 논문화하라고 계속 해 주셨는데 제가 올해 안에는 하겠다고 말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그 세 번 발표를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30분에 이제 그 끝나게 되는데 거의 시간도 29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좀 내실 있게
좀 이렇게 좀 진행을 알차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는 이렇게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발표를 해주신 박정우 박사님, 그다음에 문지은 박사님, 그다음에 조민지 박사님께 우리 박수를 보내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